안녕하세요. 자, 김기의 장자 공부 20. 자, 오늘은 그 인간세 중에서 신인은 남다른 재능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남다른 재능, 특별해 보이는 것, 이것은 오히려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게 현재 인간세 편이 인간세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자세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다른 재능을 가지면 뭐 사람들은 대접받고 주목받고 그래서 뭐 좋은 면도 있겠지만 그 반대로 이제 위험한 것도 있다. 그래서 신인은 남다른 재능을 가지지 않는다. 마치 뭐 저 흑공처럼 물처럼 뚜렷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또 재앙이 따르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뭐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당랑거철, 이거 많이 보셨죠? 사자성어잖아요. 그게 장자에 나오는 거예요. 이 당랑은 사마귀를 말하거든. 사마귀가 이 철은 바퀴거든요. 수레바퀴. 이 걷자는 한거한다. 그러니까 수레바퀴가 굴러오는데 사마귀 저까지 꽤 아무리 말이지 어깨 힘을 주고 쫙 분노해서 싸워본들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무모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 또한 인간세의 뜻과 이제 서로 부합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기형의 몸으로도 행복한 지리소. 지리소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리는 뭐냐면 이 사지가 다른 사람과 좀 떨어진다. 다르다 이 말이죠. 사지가 몸 형태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 그러니까 그런 뜻의 지리예요. 자, 지리소. 그러니까 막 이쁘지도 않고 늘씬하지도 않고 오히려 몸이 괴상망측해. 그렇지만 아주 도리어 더 행복하게 살아가더라. 그것 또한 인간세. 어떻게 하면 인간 세상을 지혜롭게 재앙 없이 잘 살아가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보면은, 자, 신인은 남다른 재능을 가지지 않는다. 신인은 남다른 재능을 가지지 않는다. 남다른 재능을 가지지 않는다. 그 세상과는 정반대죠. 자, 차과 부재지 목야니 지어 차기 대야라. 차오란 신인이 자부재하로다. 자, 이런 참으로 재능이 없는 나무이다. 이 나무 말이죠. 응? 그래서 이렇게까지 클 수 있었다. 뭐 쭉쭉 고도면 뭐 기둥으로 쓸 건데 뭐 그것도 아니고 어디 써먹을 데 없어. 가지는 꼬불꼬불해서 어디 써먹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오호라, 신인은 이 때문에 재능을 가지지 않는다. 이 재능 없는 나무가 오래도록 이렇게 장수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오래도록 장수를 누리려면 남의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재능, 외모 뭐 이런 게 없는 게 더 낫다. 그게 오히려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죠.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뭔가 남보다 특별하게 뭐 잘생기거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재앙이 또 따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오히려 전쟁 같은 건 나봐요. 그럼 막 저게 아주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적군에게 막 이쁠수록 더 많이 화를 당하고 그런단 말이지 이제. 그럴 때는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그랬다 하잖아요. 홍랑이 있죠. 라고 하는 사람은 막 얼굴 이빨에 막 시커먼 칠을 해서 그렇게 몸을 보존했다 그러거든.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자, 이제 자, 그다음에 자, 남백자기가 상구에서 노닐 때 큰 나무를 보았는데, 상구는 지명이에요. 지명인데 그 지명이라기보다 뭐 상의 언덕이지 뭐. 상의 언덕에 노닐 때 큰 나무를 보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했냐? 아주 특이한 점이 있다. 아주 특이한 점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나무는 네 필의 말을 묶은
수레 1000대를 그늘로 덮어버릴 수 있을 정도였다. 그렇게 큰 나무다 말이야. 엄청나게 커. 그럼 수령이 엄청나겠죠. 뭐 몇천 살을 먹은지 몰라. 자, 남백자기가 이것은 무슨 나무인가? 반드시 특이한 용도가 있을 것이다 하고 위로 가지를 살펴보았더니 가지가 모두 꾸불꾸불하여 이렇게 꾸불꾸불꾸불하단 말이야. 하여 대들보로도 쓸 수 없고 아래로 큰 뿌리를 살펴보았더니 가운데가 패였단 말이야. 가운데가 갈라져서 관을 만들 수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 잎사귀를 먹어보려고 해로 핥아 보았더니 불에 댄 것처럼 상처가 나며 확 그 독성이 나와서 확 그런데 혀가 말이죠. 상처가 날 정도로 냄새를 맡으면 사람을 미친 것처럼 취하게 하여 사흘이 지나도록 가라앉지 않았다. 이에 남각자기는 이는 참으로 재능이 없는 나무이다. 즉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이다. 아, 그래서 이렇게 클 수가 있었구나. 이렇게 수천 살의 나이를 먹도록 이렇게 클 수가 있었단 말이야. 오라, 신인은 참 신령한 지혜로운 사람은 때문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사람들은 이제 밖으로 꾸미고 아니면 특별하게 튀는 걸 좋아하잖아요. 뭐 그게 우선은 이제 좋은 점도 있긴 해요. 그러나 그게 특별한 어떤 사정을 만나면 혼란한 상황을 만나면 더 위험할 수가 있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잡혀가고 옛날에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재능 있는 사람 일본에 많이 잡혀갔죠. 아무것도 쓸데없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애터지게 막 끝까지 추적하고 그러진 않아. 딱 뭔가 써먹을 게 있다 싶으면 딱 잡아가는 거지 이제. 아까 이제 그 홍랑이라고 하는 기생도 있었죠. 그러니까 저기 우리나라의 그 조선 중기 임진왜란 거물의 고죽 최경창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는데 그 3당 시인에 속하는 아주 당풍의 시를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죽 최경창을 이제 따르는 이제 홍랑이라는 이제 여자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홍랑이가 이제 이 최경창의 그 시집 이런 걸 다 보관을 하고 지키고 그랬다 그래요. 막 임진왜란 때 막 쫓겨다니는 거 할 때 그때 뭐 얼굴에 막 못생기게 사람들 눈에 안 띄게 하려고 시커멓게 칠을 하고 막 그랬다 그래. 그럼 나중에 이게 이제 최경창의 이제 자손들이 홍랑 할머니라고 하면서 따로 또 무덤까지 다 만들어주고 그랬다 그래요. 그럼 저렇게 이제 잘 이쁘고 미모가 있고 멋있고 그러면 좋긴 좋은데 비상시가 되면 이게 골치 아픈 거야. 그런 면도 있다는 거야. 자, 그런 세상에 안 와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꼭 튄다고 해서 특별한 재능을 가진다고 해서 또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또 지난번에 옛날에 어디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저기 안동에 어디에 그 TV에 막 고서 같은 이렇게 고가를 옛날 그 가문 집안에 오래된 가문에 대해서 막 그 TV에 이제 방송을 했는데 거기에 고서가 막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서 그 훔치는 사람 그걸 탐하는 사람들이 그 들어가서 고서를 훔치러 그래서 아마 그 주인이 손상을 당했다 그래요. 그거 보세요.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막 뭐가 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 그러니까 인생살이 하는 데서는 그런 걸 좀 가릴 줄도 알아야 되죠. 홍랑이처럼 잘생긴 얼굴에 이쁜 얼굴에 막 먹칠을 하고 그래 살아. 가릴 줄도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 단순한 사람이 어디 가도 꽝채 내고 막 다니지 그 참 위험한 짓이야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당랑거철 많이 들어보셨죠? 여부지부 당랑호와 안옥이비에 당거철하야 부지기불성임야라 시기제지미자야라 인간세라. 자, 그대는 사마귀를 알지 못하는가? 나 사마귀 있죠? 제일 아래 그림 보세요. 사마귀 알지 못하는가? 어깨에 힘을 주어 수레바퀴와 맞서 대항하여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죽기 살기로 덤빈단 말이야. 그럼 죽는 거지 뭐. 결국에는 이 수레바퀴 쫙 와서 갈라버리면 이까지 뭐 창자가 툭 튀어나오고 창자도 보이지도 않아요. 뭐 다 깔려버렸어. 왜 이렇게 하냐? 이는 자기 재주가 뛰어나다고 믿기 때문이다. 재주를 감추고 아까 신인처럼 그 뛰어난 특별한 재능 이런 걸 숭상하지 않고 그걸 감추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있다고 그거 믿고 날뛰다가는 바로 죽는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자, 이 내용을 어디서 나왔냐? 안합이 위나라 영공 위령공의 태자사부가 되었다. 그때 위나라의 어진 그 대부 거배고 아주 어진 사람이라 그래요. 이게 잔혹한 이 위령공의 태자를 가르치는 법을 물었다. 왜? 태자사부가 되었으니까, 선생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배곡이 답했다. 뭐라 했냐? 겉으로 따르는 척 하더라도 빠져들지 말며 마음은 그와 화합하더라도 감화시키려는 내심을 드러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이게 포악한 사람을 교육시키려고 할 때는 처음부터 똑바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바로 이제 우리나라도 뭐 있지, 그 연산군처럼 연산군 앞에 술 좀 그만 먹어라. 뭐 여자한테 뭐 그렇게 아무렇게나 탐하지 마라. 그렇다가는 뭐 다 그냥 삭탈관직을 당하거나 뭐 해를 당하게 되죠. 이제 고돈 사람들은 그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슬슬 한편 되는 척 하면서,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른 척해 해서 신임을 얻어. 다른 척 할 때 그 대신 같이 빠져들어 버리면 안 돼. 그러면 임금은 같이 놀아보면 안 돼. 그러니까 방탕하게 빠져들면 안 돼. 다른 척 하면서 내가 신임을 받도록 하면서 그게 그러한 나쁜 그 포악한 행위에 빠져들면 안 돼. 또 그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을 이제 함께 화합을 한단 말이야. 그 비율을 좀 맞춰줘. 그렇긴 하지만 감화시켜야 할 내 그 내심을 드러내면 안 된다. 그러면 네가 나를 감화시켜? 네가 나를 교육시켜? 이거 안 되겠네? 하고 목이 덩덩 달아난다. 죽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결국은 저 포악한 사람을 교화를 시킬 수 없다는 것, 그게 문제지. 어쨌든 목적은 저 사람을, 포악한 태자를 교화를 시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지혜가 필요한 거라. 그냥 똑바로 하시오. 태자님,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임금님한테 이럽니다. 또 아니면 아니 그 공자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어디에 법도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교화가 되느냐 말이야. 교화하고 뭐고 지가 먼저 죽는다 이게야. 그건 진짜 수단 높은 교육자는 어떡합니까? 이제 슬슬 따라가는 척 하면서 다시 끄집어내야 돼. 이게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도 그런 거 있죠. 뒤에 이제 노는 아들, 이제 그러니까 좀 포악한 애들 잘 다루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얘들하고 친해. 슬슬 달래하면서 그래 하지 마거라 하면 또 얘가 예 하고 따라가는데, 이어서 날마다 이 포악한 애들을 막 때리고 막 괴롭히는 게 아니라 아주 강하게 교육하는 거죠. 훌륭한 뜻인데 이런 선생님들이 말하면 그만 대들고 막 그런다 이게야. 이게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사람 다스릴 때도 그렇고 뭐 교육할 때도 그렇고 이제 학교 친구들 간에도 그렇고 정말로 막 그 포악한 그런 애들 이불로 내가 저걸 어떻게 하면 바로 잡을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 어린 나이에도. 그래 같이 막 노는 척 하면서 나의 참되고 순수한 모습을, 촌사람이니까 내가 도시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순수해 보이죠. 그러니까 순수한 그런 모습을 내보이며 내 나름대로의 어스름한 그런, 도저히 저 사람은 자기들하고 경쟁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스름한 모습으로 같이 놀다가 슬슬 밝은 대로 끄집어 인도해본 그런 경험이 있어요. 끝에 그래 되지. 야, 너 뭐 하는 거야? 마치 도덕군자처럼 죄수 다루듯이 그렇게 하면 더 튄다니까. 그러니까 살살살 달래가면서 상당히 고수죠. 그러니까 함께 하는 척 하지만 빠져들지 않아. 그와 화합하지만 야, 내가 너를 감화시킬게 하는 그런 내심을 드러내지 않아. 이 고단수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서 바로 그냥
교육시키려고 따지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봐라 이게. 그대는 사마귀를 알지 못하는가. 어깨에 힘을 줘 수레바퀴와 맞서 대항하여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해. 왜 하느냐. 이는 자기 재주가 뛰어나다고 믿기 때문이다. 좀 이거 뭐냐. 너 사마귀처럼 저 태자, 저 포악한 권세를 가진 태아과 태자와 말이야. 그렇게 맞서지 말아라. 맞서지 말면서 유연하게 저 사람을 인도해야 되지. 마치 말이야. 사마귀가 수레바퀴 앞에서 그 맞짱 뜨는 거하고 똑같이 막 교육시키려고 하고 바로잡으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야. 바로잡기는 한데 넘어가는 척 하면서 표시도 안 나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넘어오도록 내 편이 되도록 나를 좋아해서 나를 따라오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거 안 하고 내가 많이 뭐 사서상경도 다 외웠고 천지 막 도서관에 책 안 본 게 없다. 내가 똑똑하다. 이렇게 믿고 이런 사람을 교화한다고 딱 갖다 붙으면 바로 그냥 하루 만에 맞아 죽는 목이 뜬금 한다 이게야. 자기 재주만 믿고 함부로 날뛰지면 안 된다 이게야. 그러니 경계하고 삼가라. 조심해라 이 말이지. 자기 능력을 뽐내며 남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잔혹한 그 태자를 거스릴 것이니 위태하다. 그대는 범을 사육하는 법을 모르는가. 범에게 산채로 음식을 주지 않으면 살생 본능을 일깨울까 해서요. 동물원에 범이 있죠. 호랑이 있죠. 그럼 거기다가 그 뭐 노루나 막 뛰어다니는 짐승을 던져버리면 이 범이 자기 본능이 나와. 막 뛰어서 저걸 막 깨물어 잡아 죽일 그런 마음을 일으킨다고. 그런데 사육하여 기르면 어떡합니까? 그냥 아예 죽은 음식을 던져주면 그 살기를 일으키지 않아. 그렇게 해야 되지. 산채로 음식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야. 얼마나 이게 참 묘한 말이죠. 또 산채로만 아니라 이제 또 통째로 안 줘. 통째로 주면 어떡합니까? 고기를 그 발톱과 이빨로 물어서 확 뜯어 제끼는 그런 포악한 그런 본성을 일깨울까 해서다 말이지. 그러니까 통째로 주지 않으면 찢는 그 본성, 그런 찢어서 막 물고 뜯고 하죠. 그냥 그런 본성을 일깨울까 해서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나운 범과 같은 태자를 대할 때는 조심조심스럽게 그렇게 해야 되지. 그의 어떤 포악한 그 살기를 불러일으키도록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말이야. 그는 아주 하수 중에 하수의 선생이다. 교육자다. 태자 사보가 될 자격이 없다 말이야. 저런 포악한 사람의 태자 사보가 될 태자의 서성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라. 그러니까 그 잔혹성을 어쨌든 일깨우지 않도록 살살살 달래서 밝은 세계로 끌고 나오거라. 네가 힘으로 네가 아무리 뭐 많이 배웠다고 한들 저런 저 산악무지 한 저런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거 덤비면 그 교육시키겠다고 따지고 덤비면 당당거철의 신세가 된다. 사마귀가 수레바퀴와 싸우려고 하는 거라고 똑같이 돼서 흔적도 없이 그냥 죽게 된다 이 말이요. 그리고 저 괜히 노기를 일으켜서 그렇게 하지 마라. 직언해가지고 그 살생 본능을 일으키지 말아라 이 말이요. 또 찢는 본성을 일으키지 마라. 그러니까 부드러움으로써 순순히 그렇게 인도를 해야 된다. 공자의 교육법이 대체로 그래요. 공자는 막 대놓고 뭐라고 그렇게 안 하거든. 알아듣도록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저 비유적으로 하고. 그래서 삼천무리가 딱 따랐잖아. 그 자로 같은 사람도 하나 그 깡패같이 그런 사람이거든. 그래서 처음에 공자를 만났을 때 이제 그 공자가 막 이렇게 사람들 막 강의 설법을 한단 말이야. 그래 이제 자로가 나타나서 뭐 아주 머리에 꽁깃을 꽂은 그런 모자를 탁 쓰고 막 가죽 그 돼지 가죽 끈 그런 걸 탁 두르고 칼을 탁 차고 앞에 와서 이 영감탱이 뭐 하는 게야 이거 하고 막 무리하게 막 그랬어. 그런데 공자가 이제 이렇게 막 여러 말을 이제 설법을 했단 말이야. 그 소리를 듣고 이 자로라고 하는 이 깡패 같은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공자 앞에 나타나서 어떻게 유관을 쓰고 즉 선비의 관을 쓰고 선비의 도포를 톡 입고 이제 공자 제자가 돼버렸어 그날부터.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공자의 호위무사나 다름없이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니까 공자가 교육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지. 거기다 대놓고 이건 무엇이 있다고 인간이 있어 이게 예? 이렇게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거라. 이게 단순하게 이제 포악한 사람은 단순하게 다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형의 몸으로도 행복한 지리소라. 부지리 기형자는 유족의 양기신하이며 종기 천년이니라. 인간세라. 자, 기형의 몸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자기의 몸을 더 잘 보양할 수 있고 더 잘 지킬 수 있단 말이야. 또 그 타고난 수명을 다 누릴 수 있다. 중간에 죽임을 당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끝까지 수명 장수하고 또 몸도 잘 보존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 무슨 말인지 봅시다. 지리소라는 사람이 있어. 지리소. 그러니까 지자는 이제 사지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이게 좀 떨어졌다. 차이가 난다. 자, 지리소라는 사람이 있는데 턱이 배꼽 아래 수분이 있고 턱이 아래로 배꼽 아래로 쭉 쳐져 있나 봐요. 알로 길쭉한가 봐. 어깨가 이마보다 더 높으며 상투는 하늘을 가리키고 있었다. 오장은 위에 있고 허참네. 오장이 위에 있다는 거야. 두 넓적다리는 옆구리에 닿아 있다. 참 괴상망측하죠. 이 골룸 사진 나오죠. 이처럼 이거보다 더 괴상해. 지금 이 기리소는 골룸 있죠. 어느 탤런트가 뭐 골룸 흉내 냈죠. 웃겠죠. 지금 뭐지 개그맨이지. 자, 그 참 우습게 봤어요 그때. 그래 막 이게 지금 골룸이요. 지리소는 골룸보다 더해.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죠. 천하의 흉물이라. 누가 이 사람 좋다 하고 누가 시집을 오겠습니까? 저 사람이 남자라면. 그죠? 큰일 났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봅시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바느질과 세탁으로 좋게 생계를 유지했고, 키를 까불어. 즉, 이건 이제 곡식을 이렇게 막 흔들면, 어떤 소쿠리 같은 거기에 넣어서 이렇게 막 까불면, 흔들면 말이야. 쭉정이는 날아가죠. 그럼 그때 얻은 곡식으로 가족 10명은 먹여 살릴 수 있었다. 전쟁으로 군인을 징집하면 지리소는 군대에 잡혀갈 일이 없죠. 그러니까 어기양양하게 팔을 걷고 그 사이를 당당히 다니며 다른 사람은 징병 끌려가서 막 울고불고 하는데 저 사람은 오히려 나보란 듯이 당당히 그 사이를 다닌다 이 말이야. 또 나라에 큰 부역이 있으면 그는 일에서 제외되었다. 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빼주는 거라. 또 나라에 병자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며 이제 복지시설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3종의 곡식과 3종은 엄청난 거요. 1종이 6곡 6섬 4마리 1종이거든. 그럼 3종이면 엄청난 것이지. 6, 3, 18 응? 18곡 18, 18, 6, 3, 18이니까 18을 속하고 18섬하고 12마리랑 엄청난 양식을 1년 양식을 다 받아. 또 나라에서 병자에게 곡식을 나누어주면 3종의 곡식과 아주 많은 양의 곡식과 10다발의 뗄나무를 받는다. 지금으로 말하면 석유 한 몇 마를 받는 거야. 몇 드럼을 받는 거라. 그러니까 아니 군대 갈 걱정은 하나, 부역할 걱정은 하나, 굶어 죽을 걱정은 하나.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몸이 날렸으면 이제 군에 이제 징집돼 가겠죠. 그러면 군에 가면 죽지. 어떻게 살아. 옛날 춘추 전국시대 저럴 때 날마다 전쟁만 하는데 또 나라의 부역 이제 남자들이 젊은 사람 군대 가버리고 나면 어떡합니까? 또 남아있는 나이 좀 들어도 이런 장정이나 그 장정도 아니지 나이 든 노인 비슷한 전쟁 가기도 애매한 이런 사람들 아주 또 어린아이들 여인들 와서 부역을 시킬 거 아닙니까? 나라에서 옛날에는 거의 독재니까. 그럼 또 사람이 골뱅이 들었겠죠. 아침부터 가가지고 그냥 밤까지 일하고 오면 자기 일도 아닌데 생고생만 하고 오는 거라. 근데 주인이 골룸처럼 생긴 지리소는 그런 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또 나라에서 또 말하자면 이렇게 병자라고 해서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해서 곡식도 엄청나게 내려다 주고 이렇게 연료도 막 갖다 주는 거야. 허허 참네.
그러니까 오히려 건장하지 않는 게 오히려 다행인 것이. 그래, 기형의 몸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자기 몸을 더 잘 보양할 수 있고 또 그 타고난 수명을 다 누릴 수 있다. 맞죠? 이제 곡식을 많이 받아서 잘 보양하고 뗄나무도 받고 그 다음에 전쟁에 안 끌려가고 부역 안 하니까 수명을 다 누릴 수가 있었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몸이 몸이 지리하게 생긴 사람도, 즉 몸이 이렇게 비정상이라고 하기보다 세상 사람들이 막 꾸미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 이렇게 모습을 가진 사람이 아닌 비정상적인 그런 몸을 가진 사람도 저렇게 몸을 잘 보양하고 장수 수명을 다 하는데, 하물며 몸 정도가 아니라 그 덕을 지리하게 한 자, 즉 덕을 지리하게 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덕을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위적 덕목에 이제 억눌려 살죠. 그 인위적 덕목에서 벗어나서 얼른 볼 때는 저게 왜 저렇게 작아 있어? 참 희한한 사람이네. 그렇게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 무의의 도를 통달한 사람, 그러니까 인위적인 덕을 제거해버리고, 즉 남들이 볼 때는 그 정상적인 사회인의 모습을 버려버리고 무의자연의 삶을 산단 말이야.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덕을 가진 사람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하물며 그 덕을 지리하게 한 자, 덕을 지리하게 했다는 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행태로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긴 덕을, 그러니까 덕을 따르지 않아. 그럼 자기의 덕을 따라. 자기가 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인위적인 덕을 덕을 추구한단 말이야. 그거 다 없애버려. 그러니 뭐 도덕이니 뭐 예법이니 뭐니 이런 거 그 사람들이 다 정한 거 아니냐. 그것 초월해버린 무의자연의 이제 장자적인 어떤 지극한 사람, 그런 덕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겠냐 말이야. 이 몸만 이렇게 지리하게 가져도 이렇게 멋있게 축복을 받으면서 사는데, 하물며 그 덕을, 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덕을 지리하게, 즉 인위적인 세상에서 탈피해버린 이 무의자연의 대도인이 되면 그 축복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쓸모없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쓸모있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죠? 저 이제 그 큰 나무 그것도 마찬가지고, 큰 나무 그런 거 이제 신인은 어떻게 하죠? 뭐랄까 그렇게 막 그 재능이 있고 막 쓸모 있는 것 같은 것, 그런 걸 중시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큰 그 축복을 받는다. 더 큰 어떤 수명, 또 몸 보존하는 거 등등 더 행복 지수가 더 높아진다. 너무 뭔가가 쓸모가 있는 같이 막 그렇게 하면 빨리 죽는다. 얘 봐라. 몸이 튼튼하면 전쟁 가면 이렇게 폭탄 맞아 죽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아쉬워할 게 없어요.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나름대로 또 써먹을 때가 있고 축복을 받을 일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꼭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학벌이 높아야 되고 인물이 잘생겨야 되고 키가 커야 되고 날씬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또 행복한 건 아니라 그것도 초월해야 되지만 더 크게는 내 의식이 해방이 되어서 이 억지로 짜여진 이 틀에서 확 그냥 벗어나버린 그런 사람이라면, 도인이라면 말이야, 그 복덕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제 방식대로 이야기하면, 아니 뭐 세상의 규정을 다 버리고 이렇게 하면 그게 세상을 해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저도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그냥 하는 척 해. 그죠? 하지만 내 정신은 내 자유라.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럼 남들이 뭐 장자 중에서도 나와요. 남도 저 뒤에 보면 어디 장례집에 갔는데 그 아들은 뭐래요? 뭐 어떻게 하느냐면 다른 사람 그
장례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해. 그러나 뭐 크게 슬퍼하고 뭐 이런 건 또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그 사람 아들이 도인이거든. 그러니까 장례고 뭐고 다 무의미하다는 걸 알아.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럼 또 굳이 나 혼자 튈 게 뭐냐? 뭐 그럼 또 그렇게 해주는 척하고 그렇게 하는 거라. 그게 예유야. 그게 이제 진짜 도인이지. 자, 진흙 세계에 핀 진짜 인꽃이 되는 거라. 또 내가 도를 깨달았다고 해서 나 혼자 고고한 척하면 그것도 또 타겟트가 되는 거라. 선 15도에 그 있죠. 8도에는 뭡니까? 모든 도를 깨쳤어. 그 다음에 9번째, 10번째 그림에는 뭡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서 그냥 뭐 일반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진짜 최고의 도라 말이죠. 자,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죠. 자, 자유자재해. 자유자재하지만 또 남들이 하는 대로 또 흉내도 좀 내죠. 흉내도 내죠. 그게 여유 있는 자예요. 내가 뭐 도를 깨쳤다고 내가 무의자인이 됐다고 세상을 눈에 띄게 거역하고 또 그것 또한 그것도 문제라. 그럼 또 그것도 문제가 생기지. 그것도 빨리 죽을 수 있어 잘못하면. 그것도 재능을 자기 재능을 도를 깨쳤다는 그 재능을 밖으로 내보인 거잖아. 그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도를 깨치지만 도를 안 깨친 사람처럼 그냥 화강동진, 응? 자기 빛을 감추어버리고 티끌과 함께 그냥 살아가는 거야. 이게 이제 공부의 그 끝에 온 도인의 모습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